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제 블로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제 그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자료를 잠깐 보죠. 제 블로그에서 이제 리스트를 따로 정리를 파이썬 5강에 2번에서 했는데, 우리가 좀 자세한 내용들, 이중 리스트까지는 좀 알아봤죠. 6번까지는 해봤는데, 요 딕셔너리와 튜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좀 따로 내서, 요거 다시 한번 후반부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죠. 자,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리스트를 알아보았는데, 요거를 이번에는 네,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파이썬 모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모드에서 테스트 하려면 파이썬 이렇게 해주면 꺽쇠 가로 두 개가 연결된 부분이죠. 여기서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A는 네, A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자로 해서 1, 2, 3, 4, 5 뭐 어떻게 잘못했죠?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문자를 작성해 봤고 A를 쳐보면 현재 A가 이렇게 1, 2, 3, 4, 5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뭐 B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B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B는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네, 1.2, 네, 이런 식으로 네, 1.2, 또 뭡니까? 뭐 2.5, 뭐 3.5, 네, 이런 식으로 뭐 3, 또 5.3,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그 소수점이라서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이렇게 써주고 B를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네, 1.2, 3.5, 5.3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가 전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런 포맷이 있을 수가 있어요. A를 완전히 초기화 시켜가지고, 네, 내가 0,0,0,000 전부 초기를 0으로 시작하는 리스트 변수를 만들고 싶다. 요런 식으로 출발하면은, A는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포문을 사용해서 A는, 네, 그 0하고, 4, 네, 이렇게 해서 I in range 네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5 또는 열로 쳐보겠습니다. 10 이렇게 쳐가지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네 A를 쳐보게 되면은 10개의 0을 갖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뭐 100개를 갖는 경우는 저 안이 100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할 때 초기 값을 포문을 안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이걸 초기화 시켜주는 이제 루틴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빈 공간으로 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A는 이렇게 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딱 쳐주면은 A를 쳐보면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A 사이즈가. 그리고 렌을 이용해서 A의 사이즈를 보더라도 그 사이즈는 0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빈 공간 널로 선언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리스트의 선언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1.2, 3.5, 5.3 되고, 자, 렌을 해가지고, 또 B의 크기를 살펴보아도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B는 하고 리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리스트 함수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B를 블랭크화 시키는 그 B 사이즈를 보면은 또 역시 비어버리는, 네, 렌을 봐도 사이즈가 비어지는 그런 상태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리스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A의 크기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인데 A의 사이즈를 키우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는 A의 append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이즈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네, 요거는 일단 해놓고 보겠습니다. A의 사이즈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A를 쳐보면은 1이라는 요소를 갖는 값으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append 명령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 A에 append 명령을 써가지고 내가 append에 A가 빠졌죠? append 명령을 써가지고 A를 뭐 2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A에는 1과 2가 될 것이고, 그쵸? A.append. 그래서 2.3. 이런 식으로 해주면 3 이렇게 해주면 역시 A는 쳐보면 1, 2, 3 이렇게 늘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A에 3이라는 거를 추가해서 4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out of range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의 사이즈를 저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없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쓸 수 있는 거는 A의 0번부터 이런 건 변형이 가능하죠. A의 0번을 내가 1로 바꾸겠다. 요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A는 1, 2, 3 원래 1이었군요. 그럼 A를 뭐 0번을 이런 식으로 해서 2로 바꾸겠다. 그럼 2로 바꾸면 A는 2, 2,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0, 1, 2를 우리가 참조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미 사이즈는 생성할 당시에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면 append 명령을 통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end 명령을 통해서 A의 사이즈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B도 마찬가지죠. B의 사이즈는 현재 비어 있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 명령을 써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해가지고 뭐 A 사이즈 B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B의 사이즈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6개를 갖는 len 해가지고 B의 사이즈가 6개를 갖는 원소를 갖는 사이즈로 된 거죠. 얘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B에 append 명령을 써가지고 내가 3.141591을 추가하고 싶다. 3.14 1, 2, 4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추가해 주게 되면은 len의 사이즈, B의 사이즈는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B의 결과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B의 사이즈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ppend 명령을 사용해서 그 A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슬슬 리스트형을 조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extend 명령을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extend 명령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A의 extend 해가지고 지금 A가 사이즈가 어디까지 갔나요?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2, 3이었죠. 그러면 A의 extend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이번에는 4와 5 이런 식으로 요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괄호를 쳐가지고 4와 5 이런 식으로 extend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A를 보면은 4와 5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럴 때 extend는 대괄호를 사용해 가지고 어떠한 배열의 길이를 늘리고자 할 때는 잡아당긴다, 그런 의미에서 extend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추가하여 중첩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6, 7을 append를 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extend 대신에 6, 7을 쓰는 거죠. 요거는 좀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써볼까요? A에 append 명령을 써가지고 4, 5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append 명령에 extend를 안 쓰고 append 명령을 써서 여기서 또 이렇게 리스트를 대괄호를 써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A를 쳐보면 4, 5가 통째로 리스트 속의 리스트로 추가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ppend와 extend의 차이, extend는 그냥 길이를 늘려나가는 거고 append는 그게 추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4와 5가 하나의 리스트 속의 리스트로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끼워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기능이죠. 지금 현재 2, 3, 4, 5인데요. 내가 중간에 끼워 보겠어요. 그러면 A에 insert라는 거를 써가지고 첫 번째는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1번으로 해보겠습니다. 1로 해가지고 1번째 인덱스에다가 만약에 9를 인덱스를 추가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단 쳐보고 봅시다. A를 쳐보면 네 바로 네, 요 1번째 자리, 여기는 0번째 자리고, 여기는 1번째 자리지 않습니까? 1번째 자리에 9가 인서트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서트 명령, 리스트에 인서트 하기, 원소를 인서트 하기, 익스텐드 하기, 뒤로 추가하기, 요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성될 때는 쭉 초기에 생성을 하지만, 이것을 길이를 늘리거나 또는 확대하는 것은 별도의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참조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값을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지, 그것을 늘리거나 할 때는 out of bound라는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트 명령을 잘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중첩 리스트를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첩 리스트를 쓰는 경우는 뭐 생략하기로 하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 꺼내는 거죠.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더 이상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줄일 때 팝 명령을 이용해서 줄이는데, 현재 마지막이 B만 갖고 이용해 볼까요? B에서 내가 요거를 3.124를 줄이고 싶어요. 얘를요. 얘를 줄일 때는 팝 명령을 이용한다 합니다. B.pop 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맨 끝에 거를 3.124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B를 쳐보면 네, 3.124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 3.124는 자기가 여기는 얘가 지금 파이썬 모드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제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연속으로 B.pop을 해주게 되면 네, 이번엔 6.235가 제거되겠네요. B를 해보면 네,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요소를 인덱스를 삭제할 때는 그 시작 번지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A 쪽에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A에서 만약에 9를 내가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A에 팝에 네,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을 이렇게 삭제해주면 9번이 인덱스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고, 벌써 9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부분이 딱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원하는 부분을 팝을 통해서, 그냥 팝을 쓰면 맨 끝에 것만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덱스를 지정하고 팝을 쓰게 되면은 그 부분의 인덱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nsert, append, extend, pop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 데이터들을 이렇게 원소들을 추가하거나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 사이즈가 추가되거나 늘리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할 때는 매번 계속 고치고 컴파일 해가지고 또 실행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데이터 프로퍼티들을 조작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파이썬 모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의 길이를 이해하기, 이것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의 길이도 파이썬 모드에서 한번 해보죠. 어떤 str 데이터, str1이라고 합시다. str1을 내가 뭐 I love, 우선 코리아라고 해봅시다. 코리아 이렇게 치면 네, 이건 문자열로 지금 str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얘를 str1을 이렇게 쳐보면 코리아라는 문자열이 들어갔을 거고, 얘의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타입을 보게 되면 str1은 네, 얘는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len을 쳐서 str를 치면 코리아이기 때문에 5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5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문자열도 엄밀히 말하면 리스트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참조를 해보면은, 그렇다면 str에 뭐 예를 들면은 0번은 요거는 참조, 우리가 리스트식으로 참조로 볼 수가 있죠. 0번을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네, 당연히 K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K라는 캐릭터가 있을 거고, str1는 당연히 KO에 O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맨 마지막 str1의 맨 마지막은 네, 얼마일까요? 코리아니까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str1의 맨 끝에 있는 거가 뭔가 그러면 렌을 써가지고 그쵸? 다시 str1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의 응용 문제로. 얘의 문자열의 크기를 알아내서 그 크기를 다시 인덱싱을 하게 되면 맨 끝에 거를 표시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왜 안 될까요? 네, 사이즈가 4번이기 때문에 사이즈의 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얘를 백으로 해서, 네, 뭐 여기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str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아마도 맨 끝에 거를 써줄 것입니다. 이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돼버린 거죠. 네, A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인덱싱 문자열을 인덱싱 기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자료 문덱싱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들어갔어요. 그 띄어쓰기 들어간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str2로 해가지고 str2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역시 다운표를 써서 나는 I love Python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I love Python 나는 파이썬 저 스페링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몇 자로 구성됐나 보시려면은 자료의 길이는 네 렌에 str2 이렇게 해주면은 뭐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게 나오겠죠. 총 13자리라고 합니다. 뭐 아까 한번 써먹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str3 한글형은 자료의 크기를 뭘로 보나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먼저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사이즈는 뭐가 나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렌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로 str3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네, 4자, 그러니까 대자를 한 자를 본 거네요. 그렇게 구성됐을 거고, 문장으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str3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는 네, 파이썬을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건 몇 자로 되어 있습니까? 역시 len 네. 렌은 사이즈, 그 다음에 str3 이렇게 해주면 저 문장에서 네, 왜 이게 4자로 나올까요? 네, 뭐 좀 잘못됐습니다. str 나는 타이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틀렸군요. str 저거를 약간 좀 과거 거를 불러보려면 커서를 써서 이렇게 여기서는 싱글 다운표로 시작했으면 싱글 다운표로 끝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에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시 len 네, 해서 str3로 네, 이렇게 해서 해보면 네, 13자 나는 파이썬을 사랑합니다. 13자 맞습니까? 네, 빈칸까지 해서 13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r4를 리스트 데이터로 한번 또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로 언더바 데이터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좋습니다. 이름에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저 예제처럼 A라는 단독 글자 하나 하고 콤마, 그 다음에 B라고 단독 글자 한번 넣고 네, 또 콤마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C라는 어떤 단독 문자 하나 놓고 역시 원소로 놓고, D는요 네, 요번에는 str 네, str 변수가 들어갑니다. str 뭐 1, 2, 3 다 넣어봅시다. 1 네, 이렇게 해서 str1 str2 네, str3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문자열로 리스트를 했다고 치면 네, 리스트 데이터를 한번 보죠.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네, A, B, C는 여기 들어간 대로 들어가고, 네 번째 str1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코리아라고 넣었을 테니까, str2는 I love Python,
str3는 나는 파이썬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거의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len 해가지고 리스트 데이터를 쳐보면 네. 이 사이즈는 6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요 그룹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요거의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콤마로 이루어진 거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길이의 자유를 이해하기 좀 3번을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식으로 렌이 구성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까지 다 넘어갔죠. 멤버 체크 이야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데이터라는 것은 A라고 하겠습니다. A를 1, 2, 3, 4 이런 식으로 4개의 요소를 갖는 걸로 다시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는 다시 그냥 1, 2, 3, 4라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그래 놓고 뭐 또 str이라는 데이터는 뭐 예를 들면 A, B, C, D, E라고 합시다. A, B, C, D, E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또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str이라는 것은 네, 문자열로 들어갔어요. A, B, C, D, E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놓고 어떤 거냐면 뭐 리트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어떤 거를 지금 선언해 주는 거냐면은 0, 4, 네, 아까 했던 식으로 i는 in range 5 네, 이렇게 전부 초기화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은 5개의 크기를 갖는 원소로 5개를 지금 리트라는 명령을 만들었고요. 리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럼 5개의 원소를 갖겠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값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리트의 제로에다가는 내가 5라는 값을 넣고, 그쵸? 또 리트 1에다가는 내가 뭐 4라는 값을 넣고, 그쵸? 또 리트 뭐 2에다가는 뭐 C라는 변수를 넣었어요. C라는 캐릭터를 넣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죠. 리트 3 맨 마지막에는 F 네,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에 있는 자료대로 초기화를 시켰다고 값을 변경해 주는 거죠. 리트 4는 네, CD 이번엔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CD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네, 그 리트라는 명령을 쳐보면은 54C, FCD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포문을 사용해서 한번 출력해 보자 그랬으니까 포문은 제가 여기서는 아마 출력이 안 되죠. 그 단일 명령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 명령을 C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 체크하기를 원래 하려고 in을 쓰려고 했는데 네, 요거를 하자고 원래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영어 엉뚱하게 나왔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체크하기. in이라는 명령을 체크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5가 여기서 지금 리트의 멤버에 5, 4, C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5라는 값이 in 리트에 있느냐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true 있지 않습니까? 4 in 리트 해주면 역시 있죠. 3은요. 3은 없지 않습니까? 리트 해주면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멤버 체크 확인하기라는 이해하기라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막상 블로그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또 예를 들면 F라는 단어가 문자가 in 리트에 있느냐 네, 이렇게 해봤을 때 true가 나오죠. 또 뭐 F, 뭐 CO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CO, CD 있죠. CD in 네 리트 그러면 이거 역시 있는 거고 없는 거 해보겠습니다. 뭐 AD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네 fals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n이라는 명령은 체크하는 루틴이다. 그래서 우리가 in range 할 때 살짝 in을 쓰긴 했는데 여기서 in이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네, 일종의 불연산자로서 어떠한 원소 값이 어떤 리스트 안에 있느냐 체크해 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왕 하게 된 거 살짝 시간이 좀 남아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한번 해볼까요? 딕셔너리까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건 뭐냐면은 뭐 person이라는 데이터에 뭐 딕트라는 걸 하나 이름을 하나 지겠습니다. 딕셔너리 채로 해가지고 일단 시작은 중괄호로 시작합니다. 중괄호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딕셔너리가 뭐가 있을까? 영어 사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애플 이렇게 치면 네, 애플이라는 것의 뜻은 사과다 이렇게 하면은 네, 한글로 사과 이렇게 하고 네, 요것이 딕셔너리입니다. 그럼 딕셔너리라는 거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1차원 리스트처럼 뭐 한번 해봅시다. 북이라는 것도 딕셔너리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네, 요것은 또 전부 중요한 거는 전부 문자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책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딕셔너리라는 타입이 파이썬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또 나중에 데이터를 다루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또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뭐 또 뭐가 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무수히 많은 뭐 딕셔너리가 있겠지만 네, 트리 해놓고 뭐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뭐를 할까요? 뭐 글쎄요. 뭐 하나만 더 합시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캣 이런 거 해서 네, 네 고양이 뭐 이렇게 네, 뭐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고양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콤마 뭐 강아지까지 합시다. 떡 그래서 네, 네 이건 딕셔너리 배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개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 딕셔너리가 끝나면 중괄호를 끝내주면은 딕셔너리 선언이 끝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딕트를 한번 쳐봄으로써 똑같이 어떻게 잘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네, 딕트라는 채는 apple, book, tree, cat, dog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쌍을 이루고 있고 그 쌍과 쌍 사이에는 컬러를 사용해서 묶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딕셔너리의 객체들은 원소들은 콤마를 사용해서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언시에는 이렇게 늘려나갔으면 똑같이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len 해가지고 딕트를 해주면 몇 개가 나올까요? 당연히 5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5개 확인해 보겠고, 그렇죠.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딕트의 타입은 뭘까요? 네, 딕셔너리체가 되겠죠. 딕트 타입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늘리는 게 가능하죠. 딕트의 append 기능을 넣어서 이번에는 네, 뭐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뭐를 추가할까요? 마우스를 할까요? 그럼 마우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또 뭐 G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또 append 기능을 네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딕셔너리에서 append 뭐가 문제가 있네요. 클래스 딕트에서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딕셔너리는 append 지원을 안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딕트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네,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그냥 바로 네, 여기서 마우스를 치는 거죠. 마우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우스를 인덱스를 넣어주고 네 괄호치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네 G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들어가지고 딕트를 확인해 보면은 네 G가 네 여기서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인덱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이제 append 기능 비슷한 걸 넣었는데요. 우리가 딕트체에서는 인덱싱을 요 앞에 있는 걸 키라고 하는데요. 애플, 북,
tree, cat, dog 이런 걸 키라고 하는데 키를 입력해 줌으로써 걔네들을 뭐라 그럴까요?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딕트에 대괄호를 치고 애플인 경우에는 애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사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포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딕셔너리를 갖다가 한번 쭉 출력해 보는 걸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딕셔너리체를 한번 연습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7 이렇게 해 가지고 딕셔너리 딕트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사전이란 뜻이니까 이런 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딕트체 여기서 복사를 했죠. 그래서 요걸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해 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로 다 없애버리죠. 쭉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딕트체를 넣은 거죠. 이 식으로 딕트체를 넣고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추가하는 거는 아까처럼 그냥 직접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두 번째 줄에다가 이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체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포문을 사용해서 이 딕트를 한번 다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문을 사용해서 for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즈가 총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이즈는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사이즈는 포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들을 이제 다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앞에 앞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키라고 넣겠습니다. 키 이렇게 넣고 in 이렇게 넣겠습니다. 딕트 이렇게 넣게 되면은 딕트 안에 있는 키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괄호는 C에서는 필요가 없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놓고 여기 과연 이 안에 있느냐 있는 한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그 다음에 딕트에 가로 열고 키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출력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딕트의 키를 하나하나 참조를 한 건데 그 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pple, book, tree, cat, dog, mouse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쭉 해서 지금 저장이 안 됐나요? 저장을 시키고 실행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사과, 책, 나무, 고양이, 개, 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해서 사전형을 출력해 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얘네들을 동시에 출력하고 싶다면 내가 키를 같이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s 이렇게 %s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가 어디 있습니까? %s는 이런 식으로 %s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이런 식으로 넣고 %를 치고 처음에는 키를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키에 해당되는 딕셔너리 값을 참조해서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게 됩니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출력 이렇게 해버리면 애플은 사과, 북은 책, 트리는 나무, 캣은 고양이 원하는 대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딕셔너리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후반부에 리스트와 딕셔너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오늘은 요거 기초 연구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